한혜숙은 인상적인 연기 경력과 다양한 재능을 지닌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1979년 11월 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1990년대에 경력을 시작했으며 자연스럽고 다차원적인 연기로 단숨에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양한 연기 능력을 갖춘 한혜숙은 많은 인기 한국 영화 및 TV 프로젝트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유머러스한 역할부터 무겁고 심리적인 역할까지 다차원적인 역할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로맨틱 코미디, 내 사랑스러운 가족, 고백, 마지막 약속 등의 작품을 통해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으며 그중 눈에 띄는 작품을 꼽을 수 있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지쳐가는 어두운 밤, 한혜숙은 파티에 참석하던 중 불행한 사건을 겪었다. 친구들,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을 당해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 사건은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한혜숙의 건강을 걱정하게 했습니다. 현장 의료진의 적시적 개입과 즉시 병원에 입원한 덕분에 한혜숙은 운 좋게 목숨을 건졌다. 그 후 그녀는 병원에서 오랜 기간 회복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번 행사는 팬들과 국내 아티스트 커뮤니티에 충격을 안겨주며 건강의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한혜숙은 회복 후 건강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비슷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개인 체질에 대한 인식을 고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한 원치 않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혜숙의 사연은 연예인과 연예인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많은 이들의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혜숙은 실력파 배우일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커뮤니티 케어의 상징이 됐다. 회복 기간 동안 그녀의 인내심과 강한 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격려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한혜숙은 1970년 2월 20일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첫 데뷔했다. 이는 그녀가 한국 연예계에서 경력을 쌓는 데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1971년 여섯 번째로 TBC 성우 섭외로 전환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한혜숙은 1971년 인재 양성 과정을 마친 뒤 KBS 최고 인재 채용팀에 발탁됐다. 이는 채용 역할에서 공식 배우 역할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녀는 함영정과 공동 주연을 맡은 TV 시리즈 드림트리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빠르게 한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동시에 영화 블루밍 팔도강산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그녀의 성공은 단지 한 가지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비전과 대형 스크린의 다른 많은 프로젝트에서 인상적인 모습으로 계속되었습니다. TBC에는 정윤희, 유지인, 장미희로 대표되는 2세대 3인조가 출연해 팬덤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한편 MBC에서는 양정화, 이어 김자옥도 밝은 얼굴이다. KBS에서 김영애, 이유춘, 김영란을 언급하면 한혜숙을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1980년대 KBS의 가장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오랫동안 군림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한국 영화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혜숙의 경력은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었지만 그녀는 항상 연기 예술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동료들과 청중들로부터 존경과 존경을 받으며 한국 연예계 최고의 스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한혜숙은 1979년 KBS 사극 토지에서 최서희 역으로 출연해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생동감 넘치는 역할과 타고난 연기력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영화는 한혜숙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안방극장에서의 연기 경력을 위한 디딤돌이기도 하다. 한혜숙은 1986년부터 1987년까지 KBS 사극 bonanza에서 최실단, 최성희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8년에는 역사상 네 번째로 큰 로켓인 팔콘 헤비를 쏘아올리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스페이스X의 성공에 힘입어 2015년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1200km 상공에 12,00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지구를 에워싼 다음 초고속 인터넷망을 지구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 위성과의 충돌, 주파수 간섭, 우주 쓰레기 등 여러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머스크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24년까지 전체 위성의 절반인 6,000대를 쏘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우주적인 프로젝트와 동시에 지상에서는 전기차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2004년 머스크는 에버하드와 탑해닝이 2003년 설립한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에 투자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계속 적자만을 보고 있었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까지 겹치자 이사회장이었던 머스크는 위기를 타개하고자 설립자인 에버하드를 해고하고 본인이 직접 테슬라의 CEO가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닌 100% 전기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테슬라는 초반 일반 전기 자동차가 아닌 고성능 스포츠카를 제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이 지연되며 자금 조달에 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고 2008년 테슬라 로드스터라는 전기 스포츠카를 시장에 선보이게 됩니다. 31개 국가에 2,500대가 넘는 판매를 성공시키며 좋은 결과를 거둔 테슬라는 이후 세단, SUV 등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며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1분기 누적 생산량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테슬라는 20년 6월에는 도요타마다를 제치고 세계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키우겠다는 목표하에 자신들이 가진 전기차 특허를 전체 공개하기도 하였고 태양에너지 기업인 솔라시티를 인수하여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뉴욕에 세계에서 가장 큰 패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전기 배터리와 전기차 충전소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4세대 이동수단으로 자기장 이동 열차인 하이퍼루프를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오픈 AI와 뉴럴링크라는 회사까지 창립하여 인류 친화적인 AI 개척에도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처음 꿈꿔왔던 인터넷과 에너지 그리고 우주 분야에 대한 거대한 꿈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중이며 개인적으로도 세계 22위 부자에 오를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업적인 성공과 별개로 머스크는 불안정한 사생활과 각종 기행으로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008년에는 아내와 헤어지고 오만과 편견, 인셉션 등의 영화에 출연한 탈룰라 랄리라는 영국 배우를 만나 2010년 결혼하게 되지만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한 그들은 결국 2016년 최종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머스크는 영화배우 조니 뎁의 전 연인이었던 앰버 허드를 만나지만 1년 후 다시 헤어지고 18년 그라임스라는 캐나다 음악가와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스크는